네, 안녕하세요. 토론문의 25페이지부터 그 토론문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법 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사실 이렇게 특별히 이견을 말씀드릴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굉장히 뜻깊고 정말 그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제자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,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산업 민주주의, 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또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최근에 여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정치나 어떤 큰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일상, 직장, 학교 등등 이런 각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갑질이라던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, 또 미투 운동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그 민주주의를 좀 더 완성해가고 실질화해 간다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고, 이제 오늘 그 논의하는 이 법적인 내용들이 결국 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, 법제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26페이지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무슨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. 아무래도 이제 토론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저의 생각과 몇 가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첫 번째 그 법안 1조의 제1조에 보면은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법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,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그 목적이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에 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더 해보니까 이제 사회 통합이 물론 중요한데, 우리가 이제 어떤 구성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통합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좀 더 그 좋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. 특히 어떤 이제 그 우리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던가 다양한 소수 계층들을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으시다고 하는데, 이제 이런 어떤 차별금지 원칙이라던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혹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하나 목적에 넣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다.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한 가지 그 법의 취지가 합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. 너무 이제 거기에 매몰됐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맥락에서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신다,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고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이게 원래 기존 법에서도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협의 사항 중에 하나로 만일에 의결이 되면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요. 특별히 이제 꼭 삭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, 이제 그 실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.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법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미조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다양한 소수계층들의 대표를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그 이제 위임을 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은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를 통해서 위촉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. 이제 향후에는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이라던가 청년, 여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그 어떤 식으로 위원회, 이제 계층별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원회 그 참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함께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회적 대화의 토대 강화를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이런 사회적 대화가 좀 더 그 활성화되고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, 하나는
그 어떤 뭐 산별 교섭 그리고 노동조합 간의 연대 활동 이런 초기업적 노조 활동 보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그 노조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대화 채널이나 대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같이 계속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직접적인 그 뭐 주제와 이제 그 쟁점과 관련이 된 건 아니지만은 또 이제 중요한 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노조법에서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어떤 초기업 단위에서의 교섭을 위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요. 만일에 이제 법을 좀 후에 개정을 한다면 초기업 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좀 법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 노사협의회를 이제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제 지금 미조직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어떤 식으로 사업장 내에서 담보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.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중앙 단위에서 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각 사업장 단위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말씀드리는 점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.